평화로운 성남 마을에서 한은주는 자신의 삶이 평범한 결혼의 틀을 따라갈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준호와 함께한 8년 동안 그녀는 일상의 편안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은 항상 주방에서 풍기는 녹차 향으로 시작되었고, 오래된 음악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동안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준호는 신문에 몰두해 있었고, 아내의 존재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한때 뜨겁게 타올랐던 열정은 세월 속에서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주는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는 무언가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 혹은 깨어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날은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은주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본 낯선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신중하지만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민재 씨와 그의 아내 윤세리 씨 댁에서 저녁 초대가 있어. 그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늘 망설일 때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부부와는 마을의 모임에서 몇 번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민재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세리는 세련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으며 그녀가 가는 곳마다 항상 화제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초대네. 무슨 이유라도 있어? 은주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목을 위해서라고 하더군. 우리를 좀 더 알고 싶다고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은주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저녁 식사를 위해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더 긴장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창백한 피부를 돋보이게 하는 연한 하늘색 드레스를 선택했고 단정한 번 스타일로 머리를 묶은 뒤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내려 얼굴을 부드럽게 보이게 했습니다. 이민재의 집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세리는 활기찬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와인은 초기의 어색함을 모두 녹여내는 듯 했습니다. 은주는 점점 편안함을 느꼈고 세리의 매혹적인 성격에 조금씩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민재는 침착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이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디저트를 먹던 중 예상치 못한 화제가 나왔습니다. 세리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비밀을 공유하듯 말했습니다. 가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은 안 드세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거나요? 그녀는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는 순간 얼어붙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호 역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즉각적으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은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세리는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민재 씨와 저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은주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며 방금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움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와인잔을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고 있을 뿐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먼저 반응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기울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불편함을 이해한다는 듯이.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생각해보라는 거죠. 저는 항상 호기심이 뭔가 멋진 일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곤 해요. 준호는 목을 가다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대화일 뿐이에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테이블 위로 긴장감이 맴돌았지만 세리와 민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녁의 나머지 시간은 가벼운 대화와 평범한 이야기로 흘러갔지만 은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게임의 말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성남의 희미한 거리 불빛들이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풍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었어. 민재가 최근 대화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난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했어. 은주는 몸을 돌려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왜 그런 초대를 받아들였죠? 준호는 차를 집 앞에 주차하고 한숨을 쉬며 핸들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삶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일지도 몰라, 은주야. 어쩌면 네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일지도. 나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의 말은 그녀에게 한 방의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명확히 듣게 되니 모든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더 급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에서 내려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며칠은 불편한 침묵과 팽팽한 대화의 혼합이었습니다. 이 씨 부부의 제안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 사이에 맴돌았지만 둘 중 누구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은주가 저녁을 준비하던 중 준호가 마침내 다시 그 화제를 꺼냈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로 너 많이 조용하더라. 그는 부엌으로 들어와 싱크대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은주는 나무 숟가락을 스토브 위에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말하길 바라는 거야, 준호? 다른 부부와 배우자를 바꾸는 게 좋겠다고 흥분해서 말이라도 하길 바래? 그게 우리의 결혼을 구할 거라고? 그건 단지 그 문제 때문이 아니야, 은주야.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 보는 거야. 어쩌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발견할 수도 있겠지. 함께든 아니면 따로든. 그는 좌절감과 함께 어딘가 연약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따로?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그럼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하지 그래?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아니야. 나는 우리가 다시 연결되길 원해.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 혼란과 두려움이 은주의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그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고, 동시에 그녀 자신도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효과가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이 씨 부부와의 두 번째 저녁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둘 다 그것을 함께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결말이 어떻든 간에 말입니다. 그날 밤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상호 간의 호기심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자신감과 삶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진 듯한 세리를 관찰하며 그녀에게 묘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듯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은주를 가장 매료시키는 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한계와 욕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리는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판단 없이 그것을 소통하는 것이죠. 그건 당신에게는 쉬운 일이겠죠. 은주는 자신조차 놀랄 만큼 용기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세리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단지 배운 것일 뿐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를 탐험할 기회를 준다면 더 깊은 무언가를 발견할지도 모르죠. 밤은 그들 사이의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보자는 약속으로 끝났지만 은주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음을 느꼈습니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욕망의 혼합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은주와 준호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더 솔직하게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터무니없어 보였던 생각이 점차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그것이 단순히 결혼의 긴장감 때문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때문인지 몰랐지만 새로운 가능성, 그녀의 단조로운 삶의 패턴을 깨뜨릴 수 있는 무언가에 끌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금요일 밤 그들은 세리와 민재의 더 친밀한 경험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소는
부부 소유의 외딴 시골집으로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벽난로가 타오르고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화는 가볍게 시작되었지만 곧 더 진지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한계, 기대, 그리고 의구심에 대해 표현했습니다. 방 안에는 이상하리만큼 솔직한 분위기와 모두가 공유하는 취약함이 있었고 그것이 네 사람을 하나로 묶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은주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시골집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거실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뜨거웠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은주는 자신의 무거운 숨소리가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나무 소리와 섞여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고 그 역시 긴장했지만 평소와 다른 결단력 있는 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방 건너편에서 민재와 세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는 듯이. 은주는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소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대감, 혼란, 그리고 그녀를 사로잡은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며 떠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녀를 그 자리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그녀가 부정할 수 없는 호기심, 그리고 무엇이 그녀의 결혼을 이 지경으로 이끌었는지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강요받고 있지 않아요. 세리는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오직 모두가 원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은주는 침을 삼키며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그것은 우린 함께야 라고 말하는 듯한 제스처였습니다. 그 연결감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를 조금은 안정시켰습니다. 첫 몇 시간은 마치 흐릿한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대화는 솔직한 이야기로 시작되었고 은주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상상도 못할 만큼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세리는 자신감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불안감을 드러내며 더욱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차 감정적인 장벽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세리가 준호의 얼굴에 처음 손을 댔을 때 은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일은 낯설고 불편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재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고 무언가를 말하기도 전에 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으며 마치 그녀의 신호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런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후 거실의 촛불이 거의 다 타버린 가운데 은주는 위층의 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벽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녀 옆에 있었고 그의 존재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를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는 것처럼 민재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아마 그게 모든 걸 더 이상하게 만드는 이유일 거예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결혼 생활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요. 민재는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주에 깊게 바라보며 들었습니다. 때로는 멀리 떨어져야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은주는 그의 말이 마음속 깊이 울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준호와 세리가 부엌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누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늘 감정을 숨기던 준호는 은주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는 세리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 은주는 몇 년 전 자신이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를 본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그 준호가 완전히 똑같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했으며 그녀 역시 변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시선,
그리고 감정 속에서 마침내 자신들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밤이 끝나갈 무렵 네 사람은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긴장은 줄었고 대신 서로를 되돌아보는 성찰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건배를 나누고 작별 인사를 한 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와 준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불편한 침묵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그날의 경험을 곱씹으며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마침내 준호가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은주는 그를 바라보며 달빛에 반짝이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요. 당신은요? 준호는 핸들 위로 손가락을 두드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것 같아. 이상하긴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새로운 시작을 한 기분이야. 그 후 며칠 동안 은주는 준호와의 일상에서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많이 곁에 있었고 작은 것들에도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역시 그에게 더 집중하려 애썼고 몇 년 전 알던 남편이 아닌 지금의 그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씨 부부와의 저녁 식사는 몇 주 동안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영향은 분명했습니다. 은주와 준호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서로의 욕망,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탐구했습니다. 서서히 그들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단순히 열정이나 친밀함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더 솔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둘은 근처 공원을 나란히 걸으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을 경험했습니다. 은주는 준호를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 사이에 사랑이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짜인 사랑이. 후회해? 은주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상하긴 했지만 필요했던 일이었어.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구했을지도 몰라.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몇 년 만에 그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그들이 아닌 앞으로 될 수 있는 모습에 대해.